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가지 본인들 주장으로는 개혁입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법인데요. 문재인 정권인 2021년이죠. 2021년에도 정청래 의원 등이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나서 좌초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정청래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노총 세력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에 강행 처리하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당시 그 국내 언론계뿐만이 아니고 국제 언론인협회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왜 그 창립자가 공산주의자 있습니다. 창립주의자가 이태리인가 스페인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이 법안입니다.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다 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법안을 다시 곰탕 우려내듯이 다시 우려서 이 법안 발의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배를 하도록 하는 기존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존재 등 복수의 피해 구제책에 있는 우리 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과잉 규제다. 지금 사실은 언론인들이 구속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채널A 이동재 기자 구속됐죠. 미국 같은 경우 언론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손배제,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인을 인신 구속하지는 않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론이 구속될 수도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다가 징벌적 손배제까지 같이 얹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구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에다가 징벌적 손배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과잉 금지, 과잉 규제, 과잉 비례 금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잉 규제로 2021년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조항이죠. 자,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언론이 반론 보도를 수용할 경우에 원래 보도했던 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한다는 황당한 조항까지 담겨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 일면에 크게 났어요. 그럼 반론 보도도 일면에 똑같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 1번 양문석입니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자기 딸 명의로, 사업도 하지 않은 딸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서 새마을금고입니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입니까? 거기서 11억을 땡기죠. 그거로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딸 명의의 불법 대출 의혹이 선거 도중에 언론에 제기가 되자 뭐라고 했느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배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서대문인가요? 서울 서대문에 어떤 당선이 된 김동아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가진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정치인들이 주로 이 징벌적 손배제를 제정해야 된다, 어떤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죠.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그런 어떤 취지로 자, 이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참 재미나는 점은요. 친민노총 세력이 이 법안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미디어 오늘이라고 좌파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오늘이 사설을 썼어요. 사설을. 어떤 사설을 썼느냐. 민주당의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왜 지금 이런 방식인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왜 하지 마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정 언론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겠다는 발상이 언론을 지키겠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대목은 황당할 뿐더러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 미디어 오늘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나마 그래도 좀 신뢰하고 믿고 있는 모양이죠. 당연하게도 징벌적 손배제는 조선일보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다. 설령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어도 조선일보는 무너지지 않는다. 후보 시절 석연치 않은 대출 문제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양문석이죠. 양문석 의원이 비판 보도에 보복하듯이 감정적으로 내뱉은 징벌적 손배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 구제 논의가 설 자리를 스스로 없앴다. 입법 의도와 상관없이 징벌적 손배제는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정부라고 합니다. 악용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략이 아쉽다. 자, 여기에 대해 2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죠. 첫 번째, 양문석 같은, 김동아 같은 이런 국회의원 당선자는 언론에 본인 관련 어떤 그런 뭐 대출 비리 의혹이라든지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건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 사적 보복 심리를 갖고 있는데, 이 사적 보복 심리를 입법권이라는 공식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 심리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 지금 미디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민노총 언론노조, 다 이 친민노총 성향인데 모든 단체가 이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친민노총 세력이 지금 방송 3법 통과시키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이 방송 3법 통과시키는 데는 민주당과 친민노총 세력이 똘똘 뭉쳐져 있죠. 그런데 유독 징벌적 손배제, 언론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는 친민노총 세력마저 손사래를 치고 있는 이 행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들이 만든 악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